안녕하세요. 설비식물원 정기성입니다. 무늬 동백나무의 관리가 쉽지만은 않지요. 이제 곧 봄철이 다가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늬 동백나무의 봄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늬 동백나무는 대개 하우스 안에서 배양하거나 따뜻한 베란다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실외에 식재된 동백나무보다는 꽃이 일찍 피고 집니다. 꽃이 지면 겨우내 뿌리 쪽으로 내려가 있던 수액이 위쪽 가지로 올라와 새눈이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전정, 즉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무늬 동백나무는 물을 빨리 올려 눈을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눈이 움직이기 전에 수영을 다듬어야 합니다. 전정 시기를 늦출 경우에는 절단한 부분에 수액이 흘러나와서 강전정을 할 경우에 나무가 쇠약해져 고사할 우려가 큽니다. 꽃이 떨어지면 곧바로 무늬 동백나무를 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우스 내에서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정할 경우에는 주간에 강전정은 가급적 피해주고 격까지는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정은 잎의 바로 위쪽을 잘라주어야 잎에서 빨리 눈이 부풀어 올라 튼실한 새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강한 전정을 하면 잎이 없는 줄기에서 맹아가 발생하여 새로운 순을 얻을 수 있어 좀 더 풍성한 수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아래에 있는 잎들의 눈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주간만 높이 자란 묘목의 경우에는 하단의 잎에서의 가지 형성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린 묘목의 경우에는 강한 전정 시에 나무가 쇠약해져 고사할 우려가 크므로 가능한 전정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묘목이라도 잎이 풍성한 경우에는 고사율이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잎장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약전정으로 아래 잎들의 새눈 형성을 촉진해 줍니다. 전정 후에 수액이 많이 흘러나오는 경우에는 화분 속의 배양토를 걷어내고 적당히 뿌리를 잘라주고 다시 배양토로 덮어줌으로써 수액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삽목과 전목에 사용할 가지 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한 무늬 동백나무의 가지를 이용하여 삽목과 전목을 시행합니다. 삽수는 눈이 움직이기 전에 활용해야 하며 이미 눈을 움직이는 경우에는 첫눈을 제거해주고 그 아래의 눈을 이용해야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눈을 이용하여 삽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삽목이나 전목 시에 눈이 형성되지 않은 잎을 사용할 경우에도 신화의 형성이 늦어지며 심지어는 당해에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뿌리 형성이 늦어져 고사할 위험성이 큽니다. 눈이 형성되지 않은 가지의 경우에는 전정을 통해서 눈을 형성시킨 후에 장마철에 삽목이나 전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화분갈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서 4월은
무늬 동백나무의 이식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식재한 후에 3년 이상이 경과한 화분은 뿌리가 많이 자라나 있는 상태이므로 배수가 불량해져 생기있는 성장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옮겨 심을 경우에는 길게 자란 굵은 뿌리를 적당히 절단해주고 뿌리에 배양토가 굳어있는 경우에는 굳은 배양토를 털어내야 원활한 배수와 통풍으로 튼튼한 뿌리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사를 우려하여 뿌리를 정리하지 않고 넓은 화분에 그대로 옮겨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화분갈이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잎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거나 꽃망울이 활짝 피지 않고 개화가 멈춘 경우에는 배수가 불량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화분갈이를 해줄 것을 권합니다. 나무는 지상으로 드러난 부분과 뿌리는 비례합니다. 세력이 약하거나 성장이 멈춘 나무는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배양토를 사용하여 화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썩은 뿌리는 제거해 주어야 하며 뿌리의 세력에 맞춰서 적당히 강한 전정을 해주는 것이 생육에 유리합니다. 이식한 후에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관수하여 흙먼지를 제거하여 배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관수, 즉 물주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은 수액을 가지 끝으로 끌어올리는 시기이므로 충분히 관수해 주어야 합니다. 관수의 횟수는 각자의 재배 환경에 따라 다르며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줍니다. 관수를 할 경우에는 물이 화분 밖으로 충분히 흘러내릴 때까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듬해에 꽃을 많이 달게 하려면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관수량을 평상시보다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는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관수량을 조절하면 꽃눈 형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비, 즉 거름주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 진 후에는 액비를 아주 얇게 주거나 고형 비료를 화분 위에 올려줍니다. 지나친 시비는 피하고 시비 후에는 통풍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토그린이나 장록수 등 고형 비료를 주고 밀폐할 경우에는 가스가 발생하여 뿌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가끔씩 영양제를 옆면 시비할 경우에는 동맥잎이 훨씬 생기있게 반들거리며 다양한 성분을 공급시켜 생육의 발달을 도와주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 병충해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밀폐된 하우스에서 배양한 무늬 동백나무의 경우에는 탄저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반드시 방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깍지벌레가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방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입마름병이나 떡병에 대한 방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방제 횟수는 배양 환경에 따라 다르나 위에서 제시한 병충해와 관련된 약제를 월 1회 정도 살포해주면 적당합니다.
구체적인 농약의 이름은 방문한 농약상에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습기를 제거하고 통풍이 원활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무늬 동백나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방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유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꽃샘 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화가 움직이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추위는 무늬 동백나무에 동해를 입힐 우려가 높습니다. 봄철은 동백나무가 수분을 끌어올리는 시기이므로 꽃샘 추위는 한겨울의 추위보다 나무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무늬 동백나무의 봄철 관리법에 대하여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지금까지 솔비식물원 정기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늬 동백나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